안녕하세요. 주건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스피린의 숨겨진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돈 몇백 원짜리 두통약 아스피린이 암과 심장병을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와 한국에서 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정말 심장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은 확실히 입증됐어요. 심장병 환자 대상 연구에서 아스피린 복용 그룹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발견했고, 201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2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암 발생률이 20%, 대장암은 4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진통제가 암까지 예방하나요? 핵심은 만성염증 억제입니다. 아스피린이 COX2 효소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암은 세포 손상, 만성염증, 정상세포의 암세포 변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스피린이 이 과정을 차단하는 거죠.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암세포 전이도 막는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방 목적으로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예방에는 저용량 75에서 100mg을 매일 복용합니다. 두통약으로 먹는 500mg과는 완전히 다른 용량이에요. 저용량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용량은 위장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만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해요. 외국에서는 아스피린을 예방약으로 권장하나요? 네, 미국 예방의학 전담위원회인 USPSTF가 공식 권고를 내놨어요. 2016년에는 50세에서 59세에게 적극 권장했지만 2022년 개정판에서는 출혈 위험을 고려해 40세에서 59세로 연령을 조정하고 개별 위험 평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스피린을 구하기 어렵다던데요? 2016년 독일 바이엘이 500mg 아스피린을 전량 회수했어요. 인도네시아 공장 제품이 용출 시험에서 불합격했거든요. 몸에서 제대로 녹지 않는 문제였지 독성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제적 문제로 보여요. 아스피린은 특허 만료된 점화진 약품이라 수익성이 낮거든요. 국내 제약회사 카피약들도 대부분 단종됐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다양한 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이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한국에서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예방에는 100mg 저용량을 쓰는데, 이건 아스피린 프로텍트 등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보통 위장보호제와 함께 처방받습니다. 실제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구 결과를 보면 꽤 인상적입니다.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심근경색 20에서 25% 감소, 뇌졸중 15에서 20%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은 전체 암 15에서 20% 감소, 대장암 30에서 40%, 위암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존 위험도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큰 효과를,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입니다. 부작용은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주요 부작용을 보면 위장 불편 10에서 15%가 경험했으며, 심한 위장 출혈은 1000명 중 2명에서 3명이, 뇌출혈은 1만 명 중 1명에서 2명이, 천식 악화인 경우는 천식 환자의 10에서 20%. 이런 부작용 위험 때문에 의사들은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이상인 사람들에게 주로 권장합니다. 누가 복용하면 안 되나요? 금기 사항이 명확합니다. 위궤양이나 출혈 병력이 있는 사람, 천식 환자, 임신 수유 중인 여성,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70세 이상,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위험 및 편익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가지 핵심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스피린은 분명 강력한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싸고 오래된 약이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둘째, 하지만 절대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나이, 기존 질병, 출혈 위험 등을 종합 평가받아야 해요. 셋째, 한국에서도 예방 목적의 저용량 아스피린은 처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넷째, 아스피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때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와 국내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꼭 상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때 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스피린의 숨겨진 예방 효과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